2022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 제시 버클리. 오늘은 2022년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의 두 번째로 제시 버클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버클리는 아일랜드의 배우 겸 가수로 2008년 BBC TV 탤런트 쇼 아이드 투 애니싱에서 2위를 차지해 데뷔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왕리병 극예술원에서 공부했고 2013년에 졸업했으며 전쟁과 평화와 타부 등 BBC TV 시리즈에 출연했습니다. 버클리는 비스트의 주인공 몰 헌트포드를 연기해 영화 데뷔를 했고 베프타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와일드 로즈, HBO 미니시리즈 체르노빌 등에 출연합니다. 2019년에는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30세 미만 리스트에 등재되며 2020년 아일랜드 타임즈가 선정한 아일랜드 최고의 영화배우에서 38위를 기록했습니다. 버클리는 2021년 카바레의 웨스트엔드 재공연에서 셀리 볼스 역을 맡아 올리비에상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그녀를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한 영화 로스트 도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콜맨이 연기하는 레나는 남편과 이혼하고 대학교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딸이 캐나다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레나는 외로웠지만 한편으로 삶의 해방감을 느끼고 이탈리아 남부 작은 해안 마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며칠 동안 그곳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지만 소란스러운 나폴리 가족을 만난 후 마음이 차츰 무거워집니다. 젊은 엄마 니나와 그녀의 딸 엘레나가 인형을 가지고 놀며 단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 보는데 엄마로서 힘든 경험들과 암울한 과거의 문제들을 곱씹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나의 눈부신 친구의 작가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중 한 편인 잃어버린 아이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감독은 매기 질레날이 맡았는데 제이크 질레날의 누나이자 다크나이트의 유명한 연기파 배우로 이 작품을 통해 처음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세 주연 배우가 모두 현재 잘나가는 여배우들인데 올리비아 콜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로스타덤에 오른 다코타 존스나 요즘 바쁘게 활동 중인 제시 버클리도 출연합니다. 현재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2%를 달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정식 극장 개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 잃어버린 사랑은 성가신 사랑, 버려진 사랑과 함께 나쁜 사랑 3부작인데 세 주인공 모두 나폴리에서 태어나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모성애의 어두운 이면을 담고 있는데 레나는 엄마로서 책임감을 다하려는 한편 딸들에게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을 진솔하게 보여줍니다. 제시 버클리는 젊은 시절에 레나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시 버클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는 1989년 12월 28일 캐리 카운티 킬러니에서 마리나 캐시디와 팀 버클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격려하고 지도했으며 남동생 1명과 여동생 3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펄스에 있는 여자 수녀원 전용학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보컬 코치로 일했고 학교 프로덕션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녀는 왕리 바일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 클라리넷, 하프로 8등급에 도달했고 티퍼리 밀레니엄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드 투 애니싱 오디션을 보기 직전 2개의 드라마 오디션에서 떨어진 바 있는데 2008년 캐럿의 줄리 조던을 연기하여 에임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2008년 영국 뮤지컬 올리버의 낸시를 찾는 아이드 투 애니싱에 출전해 조디 프레너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 공연에서 RTD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는 등 여러 콘서트에 출연하게 됩니다. 2013년에 로얄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세익스피어 더 템페스트의 미란다 역을, 가브리엘에서 케이트 역을 맡았으며 로사문드 필처의 사랑의 그림자를 TV 4부작으로 각색한 작품에서 에밀리 스트롱 역을 맡았습니다. 또한 노엘 코우드 극장의 헨리 5세에서 주드로의 상대역으로 출연했고 2015년에는
전세계 영화관에 생중계된 케네스 브래너 극단의 겨울 이야기에서 헤르디타를 연기했습니다. 2016년 BBC의 새로운 드라마 전쟁과 평화에서 마리아 볼콘스카야 역으로 출연했는데 평이하고 경건한 이 캐릭터를 아름답게 연기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BBC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 타브의 로어너 바우로 출연했고 라스트 포스트의 아너 마틴, 더 우먼 인 화이트의 마리아 날콤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저지를 배경으로 한 영국 영화 비스트의 몰 헌트포드 역을 맡아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컨트리 음악 드라마 와일드 로즈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서 영화에 나오는 음악을 공연할 기회를 얻었고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영국 컨트리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 버클리는 체르노빌에서 류드밀라 이그나텐코 역으로 출연했고 주디 갈랜드의 2019년 전기 영화 주디에 출연했습니다. 2020년에는 스티븐 가간 감독의 두리틀, 도미닉 쿡 감독의 더 스파이, 필리파 로우소프 감독의 미스비헤이비어, 찰리 카우프만이 연출한 드라마 이제 그만 끝낼까해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FX 블랙 코미디 범죄 드라마 파고의 시즌4에서 간호사 오라에타 메이플라워 역을 맡았습니다. 2021년 버클리는 매기 질러놀의 감독 데뷔작인 잃어버린 딸에서 레다 카루소의 젊은 시절 주인공을 맡았는데 올리비아 콜맨이 나이 든 역을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2021년 12월 미국에서 극장 한정 개봉을 시작했으며 그 달 말에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 비평가들로부터 갈채를 받았습니다. 버클리는 이 연기로 고담 독립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베프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고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엔 제시 버클리의 사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사생활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배우 제임스 노튼과 열애를 했으며 2021년 현재 노퍽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 버클리의 출연 영화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 TV 미니 시리즈 마리아 볼콘스카야.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를 무대로 따뜻한 마음을 지녔지만 소심한 피에르, 진실한 사랑을 찾는 아름다운 여인 나타샤, 위선적인 삶에 지친 안드레이라는 3명의 젊은 러시아 귀족의 삶을 통해 당대 러시아가 직면한 고민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서자였던 피에르는 백작이 되어 얼떨결에 미녀인 아나톨리의 여동생인 엘렌과 결혼했으나 아직 동정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 삶의 회의를 느끼던 안드레이는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야 임신한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합니다.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아내가 출산 중이었는데 아내는 아들을 출산하고 죽어버립니다. 타부 TV 시리즈 로어너 바우. 1814년 런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제임스 카자이아 딜레이니가 아버지 호레이스 딜레이니의 죽음에 맞춰 나타나고 장례식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인도 회사 소속 사관학교에 입학했던 제임스는 정신병자인 어머니의 선미를 닮았고 소총, 선박술,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자신감이 야만적인 본성과 모친에게 물려받은 광기와 결합하여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향하던 중 배가 침몰하면서 죽었다던 제임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비스트, 몰. 영화는 제22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출품작으로 몰은 작은 섬 그리고 보수적인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고립되어 지내는 여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그 어떠한 속박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남자 파스칼을 만나서 미친듯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파스칼이 체포되고 난 뒤 그녀의 어떠한 선택이 당연한 것일까요? 와일드 로즈, 로즈린. 타고난 가창력으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한바에서 인기 몰이 중인 로즈의 꿈은 그곳을 벗어나 미국 내슈빌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순간의 실수로 전과 경력까지 가지게 된 철없는 딸 그리고 10대 때 낳은 2 아이가 있는 싱글맘입니다.
하지만 로즈의 1호 팬을 자처한 고용주 수잔나와 엄마의 도움으로 런던 BBC를 거쳐 드디어 내슈빌 땅을 받게 됩니다. 체르노빌 TV 미니 시리즈 리우드밀라 이그나텐코 5부작 미니 시리즈로 발레리 레가소프라는 한 과학자가 체르노빌 사건의 진상을 녹음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전이 터지고 사건을 수습해가면서 왜 원전이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되짚어가는 구성인데, 원전이 터지자 시민들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며 다리 위에서 구경을 합니다. 공기에서 섬광이 나는 체레코프 광현상인데 사실 그게 다 방사능으로 이때 다리 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 생존자는 없다고 보고되었고, 이 철교는 죽음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구소련 정부는 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으라며 도시를 봉쇄하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닥터 두리틀, 퀸 빅토리아. 동물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닥터 두리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과 단절한 채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여왕에게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생기고 왕국마저 위험에 빠지게 되자 그의 놀라운 능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신비의 섬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두리틀은 친구들과 함께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허 스파이, 쉴라. 전훈이 감도는 1960년 냉전시대 소련 군사정보국 올레크 대령은 정부의 눈을 피해 핵전쟁 위기를 막을 중대 기밀을 CIA에 전하고자 합니다. CIA는 MI6와 협력하여 소련의 기밀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영국 사업가 그레빌 윈을 스파이로 고용해 잠입에 성공합니다. 정체를 감춘 채 런던과 모스크바를 오가는 그레빌 윈과 올레크 대령의 은밀하고 위험한 관계가 계속될수록 KGB의 의심은 커져갑니다. 미스 비헤이비어, 조 로빈슨. 셀리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계에서 무시당하지만 실력으로 이기겠다는 여성 운동가이자 역사가입니다. 조는 성적 대상화의 주범 미스월드의 한방 먹일 작전을 짠 페미니스트 예술가로 오늘의 주인공 제시 버클리가 역할을 합니다. 제니퍼는 역사상 최초의 미스 그레나다로서 흑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성적 대상화를 국민 스포츠로 만든 미스월드에 맞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진정한 자유를 외친 여성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영우먼. 영화의 첫 시작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대화를 합니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제이트로 제이트는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시킬 생각에 기분이 좋지만 여자친구는 둘의 관계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듯 이제 그만 끝낼까 해 라는 말을 생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제이크의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 농가에 도착하게 되지만 제이크의 여자친구의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그녀는 직업도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되는데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물리학자이자 웨이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인 제시 버클리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다음에는 커스틴 던스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